아저씨, 저 같은 여자가 이래도 돼요? 그녀의 떨리는 손이 제 가슴팍을 움켜쥐었을 때 저는 72년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 저는 이미 죽은 사람처럼 살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차갑게 비어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온기가 사라진 그 자리를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일과였어요.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켜고 혼자 소주를 마시다 잠이 들면 또 하루가 끝났습니다. 살아있는 것인지 죽어있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나날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옆집으로 이사온 45세의 이혼녀. 서연주라는 이름을 가진 그 여자. 처음 복도에서 마주쳤을 때 그녀에게서 풍겨온 향수 냄새가 제 코끝을 스쳤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그 향기.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무언가가 심장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감각이 되살아나는 느낌이었어요. 27살 차이. 딸뻘도 아니고 손녀뻘에 가까운 나이 차이였습니다. 세상이 알면 손가락질할 것이 뻔했어요. 늙은이의 추태라고, 주책이라고, 재산 노리는 거라고 온갖 험담이 쏟아질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향기 앞에서 저는 72세 노인이 아니라 처음 사랑에 빠진 20살 청년처럼 무력해졌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달아올랐어요. 이것이 사랑인지 광기인지 저도 몰랐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 감정을 외면하고 살 수는 없다는 것. 남은 인생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에 저는 이 마지막 불꽃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을 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걸어가 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젊은 날보다 더 깊어진 사랑 이야기, 황혼 로맨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영수, 올해로 72이 됐습니다. 40년 넘게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한 지도 벌써 12년이 지났어요. 젊은 시절에는 잘 나가는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팔았고 실적 1등을 놓친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 덕에 집도 마련하고 자식들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성공한 인생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제게 남은 것이라곤 낡은 빌라 한 채와 퇴직금으로 받은 얼마 안 되는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그마저도 아내 순자의 병원비로 절반 이상 날아갔어요. 아내는 3년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발견했을 때는 이미 말기였어요.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40년을 함께한 사람이 6개월 후에 사라진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 6개월 동안 저는 매일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내의 손을 잡고 밤을 새웠어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는 아내의 몸을 지켜보면서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약을 먹여주고 등을 닦아주고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이 전부였어요. 그것마저 제대로 못해서 아내에게 미안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아내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나 먼저 가도 혼자 잘 살아야 해. 좋은 사람 만나면 재혼해도 돼. 알았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으로는 거부했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여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그 말을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했어요. 아내가 눈을 감은 후 저는 껍데기만 남은 사람이 됐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아내가 쓰던 베개에서는 아직도 그녀의 냄새가 났습니다. 저는 그 베개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들썩이며 장례를 치르고 자식들이 떠난 후
집은 무덤처럼 조용해졌습니다. 냉장고에는 아내가 담가둔 김치가 그대로 있었어요. 옷장에는 아내의 옷이 걸려 있었습니다. 화장대에는 아내가 쓰던 화장품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치우지 못했습니다. 치우면 정말로 아내가 사라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큰아들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있었고, 딸은 부산에서 시집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명절에나 한 번씩 얼굴을 비추는 것이 고작이었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두 번. 아버지 건강하세요? 네, 건강해.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철저하게. 매일 오후 3시가 되면 동네 공원으로 산책을 나갔어요.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젊은 연인들이 손을 잡고 지나가면 아내 생각이 났어요. 노부부가 팔짱을 끼고 걸어가면 가슴이 아렸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늙어갈 줄 알았는데, 함께 손잡고 저 공원을 걸을 줄 알았는데, 해가 지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반겼어요. 불을 켜고 텔레비전을 틀어도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잠이 들었어요. 그렇게 3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옆집에서 이사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 너머로 이사 트럭이 보였습니다. 저는 무심히 바라봤어요. 옆집은 6개월째 비어 있었거든요. 전에 살던 노부부가 요양원으로 떠난 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새 세입자가 온다고 해도 저와는 상관없는 일이었어요. 인사 한번 나누고 많은 사이가 될 테니까요. 트럭에서 짐을 내리는 사람은 여자 혼자였습니다.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큰 짐을 나르고 그녀는 작은 상자들을 들고 있었어요. 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 치고도 적은 편이었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우연히 제가 창가에 서 있는 것을 봤는지 가볍게 목례를 했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어요. 그녀의 긴 생머리가 바람에 날렸고 그 바람을 타고 무언가가 제 코끝까지 날아왔습니다. 향기였어요. 달콤하면서도 은은한 꽃향기 같은 것.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40년 전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가 떠올랐어요. 소개팅 자리에서 아내가 다가왔을 때 맡았던 그 향기. 물론 똑같은 향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비슷한 떨림이 가슴 깊은 곳에서 일어났어요. 죽어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창문을 닫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이게 뭐지? 72세 노인이 처음 보는 여자한테 이런 반응을 보이다니.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며칠 후 복도에서 그녀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옆집으로 이사온 서연주예요. 잘 부탁드릴게요.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였지만 30대 후반처럼 젊어 보였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는데도 피부가 깨끗했습니다. 눈매가 부드러웠고 입술이 도톰했어요. 네, 박영수입니다. 이 동네 오래 살았어요. 저는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는 것 같아서 재빨리 인사를 마치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문을 닫고 나서야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현관문 앞에 떡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웃 사이에 정 나누며 살아요. 서연주 드림. 저는 그 메모지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담례로 과일을 사서 그녀의 집 앞에 두었습니다. 직접 전해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초인종을 누르려다가
몇 번이나 손을 거두었습니다. 결국 과일 봉지만 두고 돌아왔어요. 그 후로 그녀와 자주 마주치게 됐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갈 때, 우편물을 확인할 때,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 때마다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상했어요. 그녀를 보면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그녀의 향기를 맡으면 머릿속이 어지러워졌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그녀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뭐지? 이 나이에 이게 말이 되나? 저는 스스로를 다그쳤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녀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장을 보고 오는 길인 것 같았어요. 저는 모른 척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들어드릴까요?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땀에 젖은 이마가 반짝였어요. 아유, 괜찮아요. 아저씨도 연세가 있으신데. 그 말에 저는 왠지 서운했습니다. 연세라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녀 앞에서는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었어요. 괜찮습니다. 아직 이 정도는 거뜬해요. 저는 그녀의 짐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스치는 순간 전기가 통하는 것 같았어요. 그녀의 손이 차갑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녀의 집 앞까지 짐을 들여다주고 돌아서려는데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아저씨, 차 한잔 하실래요? 거절해야 했습니다. 남의 집에, 그것도 혼자 사는 젊은 여자 집에 들어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지 뻔했습니다. 72세 노인이 45세 이혼녀 집에 들락거린다. 상상만 해도 손가락질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그럼 잠깐만요. 그녀의 집에 들어서는 순간 향기가 더욱 진하게 밀려왔습니다. 집안 전체가 그녀의 채취로 가득했어요. 달콤하면서도 관능적인 그 향기.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그녀가 직접 그린 듯한 수채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부엌 한쪽에는 찻잔들이 예쁘게 진열되어 있었어요. 앉으세요. 차 금방 내릴게요. 그녀가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허리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이었는데도 몸매가 드러났어요. 저는 황급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이 나이에 이런 생각을 하다니. 그녀가 찻잔 2개를 들고 와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은은한 녹차 향이 퍼졌어요. 혼자 사세요? 네. 5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더 물어봐도 되는 건지 망설였어요. 저도 혼자예요. 아내가 3년 전에 떠났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녀의 눈에 연민이 담겼습니다. 그 눈빛이 따뜻했어요.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받지 못했던 위로 같았습니다. 외로우시죠? 그녀의 한마디에 저는 목이 메어왔습니다. 3년 동안 누구도 제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식들도 친척들도 아무도. 당연히 외로울 거라고 생각했으면서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네, 외롭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황급히 찻잔을 들어 입술을 적셨어요. 저도 외로워요. 이혼하고 나서 줄곤요. 그녀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옆모습이 쓸쓸해 보였어요. 남편이랑 10년 살았어요. 아이는 없었고요.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헤어졌어요. 그 후로 연애도 안 하고 혼자 살았어요. 남자가 무서워졌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듣고만 있었어요. 근데 이상해요. 그녀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촉촉했어요. 아저씨한테는 그런 느낌이 안 들어요. 무섭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 것 같았어요. 아니, 알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로 다른 여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재혼 같은 건 상상도 안 했고요. 근데 말이 막혔습니다. 이 말을 해도 되는 걸까? 72세 노인이 45세 여자한테 이런 말을 해도 되는 걸까? 근데 뭐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똑바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현주 씨를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려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거렸어요. 저는 후회했습니다. 이런 말을 왜 했을까? 그녀가 기분 나빠하면 어떡하지? 변태 노인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그녀는 기분 나빠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저도요.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거의 들릴 듯 말 듯한. 저도 아저씨 때문에 요즘 잠이 안 와요. 그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현주의 말을 곱씹었어요. 저도 아저씨 때문에 요즘 잠이 안 와요. 그 말이 진심이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나눈 위로의 말이었을까?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협탁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순자야, 미안해.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당신 아닌 다른 여자는 생각 안 한다고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아. 며칠 동안 현주를 피했습니다. 마주칠까봐 밖에도 잘 나가지 않았어요. 하지만 피한다고 마음이 진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 생각이 더 간절해졌어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 밥은 먹었을까? 혼자 외롭지는 않을까? 일주일쯤 지났을 때 현주가 제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저씨, 전등 좀 갈아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키가 안 닿아서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공구함을 들고 그녀의 집으로 갔어요. 거실 천장에 달린 전등이 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섰어요. 전등을 갈아 끼우는 동안 그녀가 아래에서 의자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여 그녀를 내려다봤을 때 그녀의 정수리가 보였어요. 검은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하얀 두피, 그리고 목덜미에서 올라오는 향기. 저는 순간 어지러웠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전등을 겨우 끼워 넣고 의자에서 내려오려는데 발을 헛디뎠습니다. 몸이 기울어졌어요. 그녀가 저를 잡았습니다. 두 팔로 제 허리를 감싸 안았어요. 저는 그녀의 품에 안긴 채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어요.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웠습니다. 괜찮으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떨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도 저를 놓지 않았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안에 두려움과 갈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아저씨,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저 요즘 아저씨 생각만 해요. 이상한 거 맞죠? 아버지 뻘 되는 분한테 이런 감정 느끼는 거.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만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아저씨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아요. 아저씨 향기가 자꾸 떠올라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주름진 손가락이
그녀의 매끈한 볼을 스쳤습니다. 그 대비가 너무나 선명했어요. 나도 그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도 현주 씨 생각만 해요. 이 나이에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손녀뻘 되는 여자한테 이런 감정 느끼면 안 되는 거 알아요. 근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 가슴에 얼굴을 묻었어요.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저씨, 저 좀 안아주세요.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몸이었어요. 따뜻한 몸이었습니다. 3년 만에 느끼는 타인의 온기였어요. 아니, 아내와는 또 다른 온기였습니다. 뜨겁고 간절하고 금지된 온기. 그녀의 입술이 제 목덜미에 닿았을 때 저는 전율했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죽어있던 감각들이 하나씩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에 젖은 눈동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을 가져갔어요. 첫 입맞춤이었습니다.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의. 그 순간 아내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안해, 순자야. 하지만 저는 멈추지 못했어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달콤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현주와의 관계가 시작된 후 저는 살아있다는 것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그녀 생각에 설레었고 저녁이 되면 그녀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간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저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동네 슈퍼에서 김씨 아줌마를 마주친 것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아내가 살아있을 때 자주 어울리던 이웃이었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요즘 옆집 젊은 여자랑 자주 보이시던데요. 무슨 사이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것일까? 그냥 이웃이에요. 혼자 사시니까 가끔 도와드리는 정도지. 호호, 그렇겠죠. 근데 밤늦게 드나드시는 것 같던데요. 조심하세요. 요즘 젊은 여자들 무서워요. 돈 있는 노인 노리는 거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씨 아줌마가 가고 난 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재산을 노린다.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현주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집과 퇴직금을 노리는 걸까? 믿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날 이후로 동네 곳곳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시선들이 느껴졌어요. 저와 현주가 함께 걸으면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기 봐. 저 노인네 딸뻘 되는 여자랑 다녀. 쯧쯧. 늙어서 주책이야 주책. 저 여자도 참 돈이 그렇게 좋나? 귓속으로 파고드는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무시했지만 현주는 힘들어했어요. 밖에 나가기를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서울에서 큰아들이 예고 없이 내려왔어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들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저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아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요. 옆집 여자랑 무슨 사이예요? 그게, 아버지, 엄마 돌아가신 지 겨우 3년이에요. 그것도 딸뻘 되는 여자랑? 제정신이에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박신의 아버지 늙어서 정신 나갔대요.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재산 다 갖다 바친대요. 저도 회사에서 들었어요. 아버지 때문에 제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 말이 없었어요. 아들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당장 그 여자랑 관계 끊으세요. 안 그러면 저도 아버지 모릅니다. 아들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았어요. 아내의 사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자야, 나 어떻게 해야 해? 사진 속 아내는 대답이 없었어요. 그날 밤 현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어요. 아저씨, 저 오늘 마트에서 물 맞았어요. 모르는 아줌마가 물 끼얹으면서 환양년이래요. 남의 아버지 뻘 되는 사람 꼬셔서 돈 뜯어먹는 환양년이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내 잘못이었어요. 현주가 이런 모욕을 당하는 것은 전부 내 탓이었습니다.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이 관계를 계속할 것인가, 끝낼 것인가, 내 행복과 그녀의 행복,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주를 떠나보내기로요. 자식과의 관계, 동네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미래. 45세의 현주에게는 아직 새 출발의 기회가 있었어요. 나이 맞는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72세 노인에게 매여 인생을 낭비할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보내야 했어요. 그날 저녁 현주의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어요. 문이 열리자 현주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눈이 붓고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간 울었던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들어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들어갈 거예요. 할 말만 하고 갈게요. 현주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짐작한 것 같았어요. 우리 그만 만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 잘못 아니에요. 내 잘못이지. 그럼 왜요? 동네 사람들 때문에요? 아드님 때문에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생각해 봤어요. 이건 아니에요. 나는 72살 늙은이고 당신은 아직 젊어요. 앞으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해요. 나랑 있으면 평생 손가락질만 받아요. 저는 상관없어요. 아저씨만 있으면 나는 상관 있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상관없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그녀와 함께라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달랐어요. 그녀는 아직 젊었고 살아갈 날이 많았습니다. 당신 미래 생각해요. 나는 얼마 못 살아요. 5년, 10년? 기껏해야 그 정도예요. 그 후에 당신 혼자 남아요. 또 외로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바라지 않아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거 제가 결정할 일이에요. 아저씨가 왜 제 인생을 결정해요? 미안해요. 저는 돌아섰습니다.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 멀어질 때마다 가슴에 못이 박히는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뒤에서 현주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나버리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거든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그녀의 울음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순자야, 나 잘한 거지? 이게 맞는 거지?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저를 위로해주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어요. 하지만 현주를 떠나보내는 것은 더 힘들었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이별이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옆집에서 이사 트럭이 왔습니다. 저는 창문 뒤에 숨어서 그녀가 짐을 옮기는 모습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제 창문을 바라봤어요.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현주가 떠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았어요. 먹으려고 해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물만 겨우 마셨어요. 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현주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녀의 웃음소리가, 향기가, 온기가, 모든 것이 환각처럼 저를 괴롭혔습니다.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텅 빈 옆집을 바라봤어요. 커튼이 처지지 않은 창문 너머로 빈 방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앉아있던 소파, 그녀가 차를 내리던 부엌,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그녀만 없었어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어요. 고개를 돌리면 아무도 없었습니다. 현관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면 혹시 그녀가 돌아온 건 아닐까 기대했어요. 하지만 매번 실망뿐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어지럼증이 심해졌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죽어도 좋다고 생각했어요. 아내도 떠나고 현주도 떠났습니다. 자식들은 저를 원망하고 있었어요. 이 세상에 저를 기다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가 없었어요. 어느 새벽 가슴 통증이 심해져서 119에 전화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지도 못했어요. 구급차에 실려 병원에 갔습니다. 협심증 초기 증상이었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네요.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의사가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편히 가지라니. 그게 되면 여기 누워있지도 않았을 거예요. 입원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흰 천장이 끝없이 펼쳐져 있었어요. 그 하얀 공간 위로 현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혼자 울고 있지는 않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까?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더 아팠습니다. 질투였어요. 72세 노인이 45세 여자에게 질투를 느끼다니. 웃기는 일이었지만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원 후 혼자 집으로 돌아왔어요. 아들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연락해봤자 잔소리만 들을 테니까요. 그리고 솔직히 아들 얼굴을 볼 면목이 없었습니다. 텅 빈 집이 저를 반겼어요. 아내의 사진이 협탁 위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앞에 앉았어요. 순자야.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나 바보지? 사랑하는 사람 내 손으로 보내놓고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니까. 당신이 살아있으면 뭐라고 했을까? 바보라고 혼냈겠지. 눈물이 흘렀습니다. 순자야. 나 그 사람 보고 싶어. 너무 보고 싶어. 어떡하지? 72년 인생에서 이렇게 많이 운 적은 처음이었어요. 아내를 떠나보낼 때도 이렇게 울지 않았습니다. 그때 아내가 살아생전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면 혼자 외롭게 살지 말고 좋은 사람 만나. 알았지? 저는 그 말을 농담으로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아내는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떠난 후에도 제가 행복하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 사람 아니면 안 돼. 저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의 시선이 뭐가 중요해. 자식의 원망이 뭐가 중요해.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 현주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다면 그 시간을 그녀와 함께 보내고 싶다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현주를 찾아가기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현주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물어보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이고 물었습니다. 일주일간의 수소문 끝에 겨우 단서를 찾았어요. 그녀가 버스로 2시간 거리의 작은 해안 도시로 이사 갔다는 것을.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챙겨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도시의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펼쳐졌어요.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에서 오후부터 비가 온다고 했어요. 2시간 후 작은 해안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새 주소를 들고 택시를 탔어요. 낡은 빌라 앞에 내렸을 때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었어요.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빗속을 걸어 그녀의 집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한참 후에 문이 열렸습니다. 아저씨? 현주가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그녀는 많이 야위어 있었어요. 광대뼈가 도드라졌고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현주 씨, 저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떻게 여기를, 왜 오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보고 싶어서요. 아저씨가 떠나라고 했잖아요. 세상 눈 때문에 못 만난다고 했잖아요. 이제 와서 왜? 그녀의 목소리에 원망이 담겨 있었어요. 당연했습니다. 제가 그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고 있었으니까요. 미안해요. 내가 바보였어요. 저는 비를 맞으며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머리를 적시고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옷이 축축하게 젖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세상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자식이 뭐라 하든 상관없어요. 나이 차이가 뭐가 중요해요. 그런 것들 다 필요 없어요. 현주의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한 달 동안 죽을 것 같았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병원에도 실려갔어요. 당신 생각뿐이었어요.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남은 인생이 얼마 안 남았어요. 5년일지 10년일지 몰라요. 하지만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세상이 손가락질해도 자식이 원망해도 당신과 함께라면 견딜 수 있어요. 현주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저씨, 나랑 같이 살아요. 제발. 그녀가 빗속으로 뛰어나왔습니다. 저는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차가운 비가 두 사람을 적셨지만 서로의 온기는 뜨거웠습니다. 그녀의 향기가 빗물에 섞여 퍼졌어요. 달콤하고 따뜻한 그 향기. 나도요. 나도 아저씨 없이 못 살아요. 그녀가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작은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바보예요. 왜 이제 왔어요? 한 달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그녀를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다시는. 아저씨, 나 약속해줘요. 뭐요? 다시는 나 버리지 않는다고. 죽을 때까지 같이 있는다고. 약속해요.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함께였어요. 72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세상의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아내가 하늘에서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잘했어요, 여보. 행복하세요.
그 목소리가 빗소리 사이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하며 살기엔 너무 짧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이가 무슨 문제입니까? 세상의 시선이 무슨 문제입니까? 용기를 내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에서 가장 젊은 순간이니까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사랑하세요. 후회 없이. 사람은 나이를 먹어도 마음은 언제나 사랑을 기억합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죠. 늦은 사랑은 의미가 없다.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늦은 사랑은 오래 버틴 마음이 드디어 누군가를 만난 순간이고, 오랜 외로움 끝에서 비로소 손 내밀 수 있게 된 용기의 증거입니다.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남들이 뭐라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보든지 그것 때문에 사랑을 놓치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누군가의 향기 하나로 다시 사라지는 순간이 우리에게도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때는 부디 망설이지 말고 당신의 마음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걸어가세요. 그 선택이 당신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이런 따뜻한 이야기, 이런 늦은 사랑의 용기를 더 듣고 싶다면 잠시 머뭇거리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클릭 하나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줘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